시카고 윈TV 미주 핫뉴스입니다. 여성의 낙태권 논쟁이 미국 사회의 큰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미 재무장관인 제니 옐런이 이런 낙태권 폐지는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10일 미 언론에 따르면 옐런 장관은 상원 은행위원회 청문회에 참석해 낙태권의 경제적 영향을 묻는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대해 낙태권 박탈은 경제에 매우 해로운 영향을 미치고 여성들의 입지를 수십 년 후퇴시키는 것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 역사상 처음으로 여성 재무장관이 된 그는 낙태권이 폐지된다면 많은 여성들이 교육을 제때 끝마치지 못하게 되고 이는 곧 여성들의 경제활동을 제한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옐런 장관은 이런 낙태권 폐지가 실시되면 빈곤율을 높이게 되고 어린이들의 미래 소득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경제학 연구 결과도 보고됐다고 덧붙였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지난주 비우호국에 대해 자국의 제품과 원자재 수출을 금지하는 내용의 대통령령에 서명함으로써 수출 금지 대상에는 석탄, 석유, 천연가스 등 주요 원자재가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잠깐 주춤하던 유가는 또다시 고개를 들기 시작했고 시카고 인근의 주유소에서는 갤런당 5달러 선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푸틴의 수출 금지 조치에 따라 유럽연합도 러시아산 석유의 단계적인 수입 금지에 대해 논의한 후 러시아산 원유는 6개월 내에 그리고 석유 제품은 연말 내에 수입을 금지할 것을 결정했습니다. 이미 수입 금지 조치를 내린 미국에 비해 유럽은 러시아산 에너지 의존도가 높아서 유보적이었지만 결국 강경 대책을 내놓은 것입니다. 여기에 G7, 즉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 일본도 지난 8일 러시아 석유 수입을 단계적으로 중단하거나 금지하기로 약속한다는 공동 성명을 발표하며 대러시아 강경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이런 글로벌 긴장감 고조에 따라 유가는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배럴당 100달러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공급 부족으로 인한 가격 상승 요인은 지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펙도 추가 증산을 하지 않고 기존 증산 계획만 유지하고 있습니다. 윈티비 뉴스 이전봉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재임 시 팍스사와 반대로 그를 비판하며 시청률을 올린 CNN이 그 후 계속 시청률 하락을 보여왔습니다. 최근 직원과의 부적절한 관계 폭로로 제프 저커 CEO가 물러나고 그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 새 CEO 리히트가 부임해 향후 위기 극복 여부에 세간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그는 MSNBC, CBS 등에서 20년 이상의 언론 경력을 쌓고 2016년 미국 CBS 특별 프로그램 총괄 부사장을 역임했습니다. 그 이전 2012년 총괄 프로듀서로서 CBS This Morning을 맡아 가장 성공적인 텔레비전 아침 방송 중 하나로 키운 바 있습니다. 심야 프로그램으로 The Late Show with Stephen Colbert의 총괄 프로듀서로도 활약했습니다. 그는 일일 뉴스 편집 방향을 설정하는 데 관여하지 않겠으며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영역에서 지원을 펼쳐 조직을 운영하는 사람들의 노력과 리더십을 훼손하지 않게 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미디어 전문가들은 과거 CNN의 매니지먼트 방식과는 다르다고 지적하며 각 채널 프로그램에 일일이 관여하기보다는 커다란 결정을 하는 데 집중하는 모 회사인 워너브라더스 디스커버리의 경영 철학과 일맥상통한다고 전했습니다. 리히트는 미디어들의 핵심 뉴스인 아침 뉴스 부활 등을 꾀할 것으로 보입니다. 팬데믹에 이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투자자들의 신흥국 선호도에 있어서 변화를 보이는 가운데 중국 대신 카타르 등으로 분산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중국은 그간 세계의 공장이라는 명칭 아래 값싼 제품을 공급해왔지만 공산당 정권의 리스크 때문에 거기에 모였던 자금이 천연가스 부국인 카타르로 유입, 방향을 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미국과 유럽 중심의 나토가 중국, 러시아와 대립각을 세우면서 세계화 기조가 점차 물러나고 지정학적 갈등이 부각되는 현실이 반영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즉 투자자들이 세계 최대 액화 천연가스 수출국인 카타르로 눈길을 돌리고 있습니다. 카타르는 석유 수출국 기구를 탈퇴, 미국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있으며 독일과의 가스 장기 공급 계약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오는 11월에 열릴 2022년 카타르 월드컵 전시 효과도 투자를 끌어당기는 매력 포인트가 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일리노이 중부 지역에 소재해 있으며 역사적으로 흑인 학생이 주였던 링컨 칼리지가 이번 주 폐교됩니다.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의 이름을 땄고 링컨 대통령이 암살당하기 전에 세워진 이 학교는 팬데믹과 사이버 공격으로 결국 문을 닫게 됐습니다. 2019년까지만 해도 학생 등록이 기록을 세우던 이 대학은 팬데믹을 맞아 재정적 어려움을 헤쳐나가기 위해 펀드레이징 등을 벌여왔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시카고 남서쪽 170마일 떨어진 링컨에 위치하며 1865년에 세워진 대학은 결국 팬데믹으로 장기적인 생존 전략 수립에 실패한 후 얼마 전 사이버 공격까지 받아 학교 컴퓨터 시스템에 문제가 생기면서 학생 수도 격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칼리지를 살리기 위해 2천만 달러를 목표로 고펀드미 캠페인을 벌여왔지만 고작 2,400여 달러만 모금됐습니다. 대학을 계속 운영하려면 실제 필요한 금액은 5천만 달러에 이른다고 학교 측은 밝혔습니다. 인근 21개 대학교와 합의를 통해 재학생들은 편입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됐고 지난달에는 편입을 위한 칼리지 페어도 열렸습니다. 텍사스 오스틴의 굿윌 중고품점에서 산 흉상 조각이 1세기 로마 시대 때의 조각상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2018년 로라 영이라는 아트 수집가는 오스틴의 한 굿윌 스토어에 들렀다가 스토어 바닥에 굴러다니는 한 흉상 조각상을 발견했습니다. 조각 얼굴에는 $34 99센트의 가격표가 붙어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그는 아주 오래되어 다른 이 조각상이 언제 어디서부터 온 것인지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텍사스 대학과 소더비 경매 아트 브로커 등의 컨설팅을 받아 조사를 해본 결과 이 조각은 로마 시대의 것으로 판명된 것입니다. 이 조각상은 19세기 바바리아 제국의 황제 루드윅 1세의 소장품으로 밝혀졌으며 마지막으로 진열된 곳은 독일이었습니다. 200여 년간 전시되어 오던 이 조각상은 불행히도 제2차 세계대전 때 파손돼 가슴 부분만 남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냉전 시대 당시 독일에 주둔하던 한 미군이 텍사스로 귀환할 때 소지한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로라 영은 이 조각상을 원래 있던 독일에 돌려주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소장품은 샌안토니오 박물관에 내년 5월까지 전시된 후 독일로 보내질 예정입니다. 그녀에게 주어진 것은 오직 아트 발견자에게 주어지는 파인더스 피뿐 로라 영의 변호사는 그 액수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코로나19 현황입니다. 미 전 지역 신규 확진 63,379명, 신규 사망자 수는 287명이며 백신 완전 접종률은 66.8%입니다. 일리노이주 신규 확진 6,158명, 신규 사망자 수는 12명이며 백신 완전 접종률은 68.9%를 나타냈습니다. 다음은 어제 기준 각 주의 신규 확진자와 신규 사망자 수입니다. 코로나19 관련 자세한 내용은 시카고 토탈닷컴을 통해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윈TV 채널 24.5와 MCTV 채널 24.6 방송은 안테나를 이용한 공중파 방송을 통해 시청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비상시국 뉴스24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보 전화 847-290-8282번입니다.